인간은 환경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어서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정보, 자극은 빛이고요. 이 빛을 받아들이는 기관은 시각기관, 즉 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눈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눈의 구조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일단 빛이라고 하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들은 어떤 것인가부터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빛을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색소라고 해요. 어떤 물질이 예를 들어서 이 물질이 파란색이다 라고 하는 이유는 얘가 빛을 흡수를 하는데 파란색 빛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빛을 흡수하기 때문인 거죠. 식물이 엽록소예요. 이런 식물이 초록색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엽록소라고 하는 것이 빛을 흡수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색소라고 하는 물질이 빛을 받아들이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물이 있더라. 어떤 세포, 아메바 이런 애들이 있더라.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기 몸에 색소를 갖다 넣는 그런 활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색소가 아마 이제 빛을 흡수해서 이 세포는 밝고 어두움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동물들의 문제는 빛이 오는 방향은 알 수가 없다라는 게 단점이 돼요. 대체 빛이 만약에 여기에서 온다고 할지라도 이 빛이 여기서 어차피 통과를 해버리니까 여기가 앞인지 여기가 뒤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세포들을 몸의 한쪽에다 모아놓은, 이건 다세포 생물인데 몸의 한쪽에다 이런 빛을 모아둔 이러한 생물들이 있어요. 이 생물들은 색소를 가진 세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빛을 흡수할 수가 있고 거기다가 앞뒤도 구분할 수 있어서 적이 쳐들어온다. 그럼 난 어두운 쪽으로 가겠다. 밝은 쪽으로 가겠다. 이런 활동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동물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는 좀 문제가 생기는 게 어떤 상을 맺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초점을 맞춘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 되거든요. 빛이 너무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 눈을 조금 더 빛이 한 군데서만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파서 이런 빛을 흡수한 색소를 가진 세포들을 집어넣고 빛은 이 구멍으로만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면 조금 더 명확한 시각을 맺힐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오징어 같은 고등한 생물들은 더 나아가는데 이런 식으로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을 제한하고 빛을 흡수한 색소들을 가진 세포를 넣어서 빛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고 나서 그 앞에다 렌즈를 달아놓는 거죠. 그것도 렌즈는 빛을 모으는 렌즈는 얘가 볼록 렌즈겠죠. 볼록 렌즈를 이렇게 모아서 빛을 완벽하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눈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할 인간의 눈은 요 눈을 기본으로 해서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요 눈에서 인간의 눈, 조금 더 진화한 눈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장치가 필요한가 이제 고민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다만 이런 눈들이 갖고 있는 가장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은 빛이 이 방향으로만 들어와야 내가 초점을 명확하게 맺을 수 있는데 빛이 여러 군데서 통과해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얘는 어쨌든 간에 세포기 때문에 빛이 통과하는 거야 뭐 일도 아니죠. 그래서 빛이 여러 군데서 샌다. 이게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눈이 너무 약하죠. 눈의 구조가 약하다. 이거 밟아버리거나 아니면 탁 누르거나 그러면 터지겠죠? 빛의 구조가 약하다, 눈의 구조가 약하다는 것도 문제점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일단 빛이 양을 조절해주고 싶거든요. 빛이 그냥 무조건 들어온 대로 다 받으면 너무 밝다, 문제가 생길 거고 너무 어둡다, 문제가 생길 거기 때문에 빛의 양을 조절해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보통의 생물들은 눈을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달팽이들 눈은 튀어나올 수 있고 오징어도 눈은 튀어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인간이 눈을 튀어나오게 하지 않고서도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을 조절하려면 그것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죠. 원근 조절이 일단 이 눈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눈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요 눈이 기본이라고 했으니까 요 눈대로 한번 그릴게요. 이렇게 생긴 눈을 그려줍니다. 빛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앞쪽으로 제한을 했고요. 이렇게 생겨있는 요 안에는 이제 색소를 가진 빛을 흡수할 수 있는 세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런
빛을 흡수하는 색소들이 굉장히 많은 막을 인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망막이라고 부릅니다. 망막. 빛이 들어오면 망막으로 흡수가 될 거고요. 이 흡수된 빛은 시각을 형성한 신경, 뭐라고 부르는 게 좋을 거냐면 시각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을 통해서 어디로 전달되냐면 뇌로 전달되는 이런 형태의 시각을 형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빛이 조금 더 명확하게 들어오면 좋겠죠. 그래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볼록 렌즈, 우리나라 말로는 수정체라고 하는 것을 달아서 빛이 정확하게 망막에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겠죠. 자, 그 다음부터 생각을 해보잔 말이에요. 빛이 샌다. 이게 문제였어요. 빛이 이쪽으로만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여러 군데로 빛이 들어와 버리면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뭔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망막 주변을 한번 두꺼운 막으로 한번 감싸주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두껍진 않아요, 사실. 말을 잘못했네요. 막으로 쌓아주는데, 다만 이 막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어야 되냐면, 얘의 막의 목적은 빛이 바깥에서 새지 않도록 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들어온 빛을 흡수해서 더 이상 이 안으로는 못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색깔이 어떤 색이냐면 검은색. 검은색은 모든 빛을 흡수하는 색깔이죠. 그렇죠? 모든 빛을 흡수하는 검은색 막으로 쏴줍니다. 이 막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맥락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빛이 샌다라고 하는 이 문제점을 일단 해결을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눈의 구조가 너무 약하다. 이게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 눈을 튼튼하게 만들어 줍시다. 이 안에다가는 뭘 집어넣을 거냐면 굉장히 액체 같으면서도 고체 같은 겔 상태라고 부르는, 그래서 눈 안을 채우고 있으면서 눈을 구조를 안정화시키고 빛이 들어갈 수 있는 매질의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물질을 채워 넣을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리체라고 부르죠. 유리체라는 걸 넣어주고요. 이거 굉장히 약하잖아요. 이거 내가 딱 누르면 터질 것 같은 구조죠. 그래서 굉장히 두껍고 질긴 막으로 한 겹 싸줍니다. 눈 전체를 싸줘요. 자, 이렇게 싸주는데 이 막을 뭐라고 하냐면 공막이라고 그래요. 공막은 하얀색 막이고요. 굉장히 질기고 튼튼해서 여러분이 소해눈 해부 활동을 할 때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막을 일단 칼집을 내야 되는데 너무 두꺼워서 너무 단단해서 잘 자르지 못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단단한 막으로 눈을 보호를 해주게 됩니다. 다만 이 공막이 하얀색이라고 했잖아요. 하얀색이면 문제가 뭐냐면 이 앞쪽은 불투명한 하얀색으로 다 싸버리면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은 불투명한 흰색에서, 여기는 흰색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어떤 색이 되냐면 완전히 투명하게 바뀌어버려요. 투명하게 된 요 앞부분, 공막 앞부분의 창을 빛이 들어가는 통로, 각막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라식 수술한다 할 때 각막을 자른다 라고 하잖아요. 그때 얘기하는 각막이 이 부분에 해당을 하게 돼요. 자, 눈의 구조를 이제 좀 든든하게 만들어줬고요. 이제 마지막 빛의 양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빛이 들어간 이 앞부분에 단단한 근육과 같은 구조로 앞에다가 이제 어떤 카메라의 조리개 같은 형태의 근육을 여기다 달아줍니다. 이 근육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홍채라고 부르고요. 홍채는 우리가 보는 눈동자예요. 눈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눈동자, 눈 안에 보면 뭔가 이렇게 까만색 줄무늬 요 사이 이런 형태의 모양이 보면 우리 눈에도 있죠. 이게 바로 홍채가 되고요. 얘가 안에 있는 구멍, 빛이 들어가는 구멍, 우리가 얘기하는 구멍으로 치면 동공이라고 하는 구멍의 크기를 조절하면서 빛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게 해줘요. 그래서 너무 빛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동공의 크기를 줄여주겠죠. 이렇게 빛이 너무 적다 그러면 동공의 크기를 이렇게 열어주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면서 얘들이 빛의 양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빛이 많을 때, 빛이 적을 때 이런 식으로 되겠죠. 홍채라는 걸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있었어요. 원근 조절이 안 된다. 이런 애들, 멀리 있는 걸 가까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눈을 뽑아서 이렇게 봐야 되는 이런 애들은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고도 멀리 있는 거 가까운 걸 조절하려면 뭘 해줘야 되냐면 이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해 줄 수밖에 없어요. 눈이 나쁜 애들은 안경, 렌즈가 굉장히 두껍고, 눈이 좋은 애들은 렌즈가 얇죠. 렌즈의 두께가 조절이 된다면 멀리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걸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맥락막 앞쪽이 좀 이상하게 이제 변해서 어떤 눈을 이제 감싸게 되는데 타이어 형태로 이렇게 감싸게 됩니다. 감싸면서 이 근육, 이거는 근육이거든요. 이 근육에서 긴 어떤 줄들이 나와서 수정체랑 이 근육관을 연결하게 되는데 이 연결한 이 줄, 지금 수정체를 잡아당기고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선모가 달려있는 털들이 달려있다. 그래서 선모체라고 부르는데 이 선모체가 이 수정체를 당기게 돼요. 어떻게 당기냐면 예를 들어서 수정체를 얇게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수정 선모체가 굉장히 팽팽하게 당기는 거예요. 그럼 안에 있는 수정체는 지금 선모체가 당겨주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면 판판하게 얇게 펴지게 되겠죠. 이렇게. 근데 내가 만약에 수정체를 두껍게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선모체가 아까보다 크게 작아져요. 아까보다는 크게 훨씬 작아지죠. 그러니까 이 줄들은 수정체에 압박을 가하지 않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얘들의 두께는 이렇게 얇았다면 얘는 두께가 이렇게 두꺼운 형태가 된다는 거죠. 수정체고요. 얘는 선모체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들이 뭘 해주냐면 어떤 물체의 원근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눈의 구조가 되고요. 뭐 교과서에 안 나와 있지만 사실 또 바깥에 막 하나가 더 있기는 해요. 이 막의 이름은 결막이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눈병 걸리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결막염이죠. 바깥에 있어서 가장 세균에 감염되기가 쉬워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눈의 구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조를 갖다가 이제 시각의 형성 경로까지 생각할 수가 있게 되죠. 시각은 시각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자,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은 어디로 들어가요? 각막을 통해 들어가죠. 빛, 각막. 자, 그 다음에 각막에서 어디로 들어가냐? 동공이라고 하는 홍채 사이에 있는 구멍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맺히는 곳은 어디냐면 수정체를 맺히게 되겠죠. 자, 그럼 어디로 들어가냐면 어떤 색소라고 하는 빛을 흡수하고 있는 세포들이 많이 들어있는 망막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는데 그 전에 유리체라고 하는 매질을 거치게 될 거고 자, 그런 다음에 망막에 들어가서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가는데 여기서의 뇌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뇌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대뇌라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다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시각의 성립, 경로,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질문의 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눈은요 가장 중요한 망막, 빛을 흡수하는 망막과 수정체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빛이 빛이 새지 않도록 막아주는 까만색 맥락막이 있고 바깥에 굉장히 튼튼하게 눈을 보호하는 공막이 있고요. 공막의 앞부분은 투명하게 된 각막이 있고 그 안은 유리체라고 하는 물질로 세워져 있어서 눈의 구조를 유지하고 빛이 들어가는 매질의 역할을 해주고요. 수정체 앞에는 빛의 양을 조절하기 위한 홍채가 있고 바깥쪽에는 수정체를 당기면서 수정체의 굵기를 조절하는 두께를 조절하는 선모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눈의 구조가 됩니다. 가끔 하나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카메라랑 굳이 비교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눈의 구조와 카메라를 비교를 한다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눈, 카메라. 일단 눈에서 이제 수정체가 카메라에서는 뭐냐? 당연히 렌즈겠죠. 카메라 렌즈. 자, 그 다음에 맥락막이라고 하는 애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얘는 빛이 다른 곳으로 새지 않도록 도와주는 완전히 차단해주는
카메라에서 어둠 상자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홍채의 역할은 뭘까요? 네, 빛의 양을 조절하니까 조리개가 될 거고요. 선모체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카메라는 가까운 것을 보기 위해서 렌즈가 바깥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또 이제 눈꺼풀. 얘는 이거 눈 사실 닫아버리면 빛이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전체적인 셔터의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마지막 망막은 빛을 흡수하는 곳이니까 카메라에서는 필름이 됩니다. 여기까지 학습하시면 됩니다.